자, 이제 첫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이제 브라이트.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놀드, 좋다, 그리고 알리송, 그리고 이제 마팁 등 여전히 지금 주 결장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뭐 이제 리버풀뿐만 아니라 브라이튼 역시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 이제 미토마 같은 경우에는 시즌 아웃이 됐고, 그리고 주앙 페드로 역시 계속해서 결장 중이고, 그리고 하인셀루드와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길모어까지도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리버풀이 최근 리그에서 맨유 상대로 비기면서 승점을 1점밖에 얻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아스날이 이제 리그 8연승을 기록하면서 현재 리버풀을 제치고 이제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이 이제 1위는 뭐커녕 지금 잘못하면 3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하다가 최근 이제 노팅엄과 그리고 이제 유로파에서 힘을 뺀 로마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그래도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래도 저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이 좀 우세를 가질 것으로 봐요. 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홈보다 원정에서 좀 수비가 다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좀 브라이튼 상대로 좀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 팀의 이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가 다소 좀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최근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브라이튼의 저조한 공격력, 그리고 이제 홈에서 안필드에서의 그런 리버풀의 그런 단단한 좀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좀 브라이튼이 다소 공격에서 고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리버풀이 어느 정도 브라이튼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물론 뭐 한 가지 좀 고려 사항은 있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리버풀이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이제 좀 보였기 때문에 약간 상대 전적에 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고려할 만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좀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에서 양 팀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홈 원정에서 차이 또한 좀 크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이번 경기는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분석 결과로는 이거는 리버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3.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리버풀과 브라이튼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EPL에서 메인 이벤트 매치죠. 자,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아스널의 경기. 자, 일단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는 워커와 스톤스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케빈 드브라이너, 그리고 지금 누네스, 그리고 에데르송은 지금 결장 의심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덕배와 누네스가 출전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오래 뛰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지만 현재 지금 사카와 마르티넬리가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날 역시 이런 좀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그 출전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고,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현재 이제 아스날은 1위, 그리고 맨시티는 3위로 양 팀의 승점 차는 단 1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양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승팀이 가려지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 팀한테 있어서 지금 이번 시즌 가장 좀 중요한 리그 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양 팀 다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어느 정도 플레이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중원 싸움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네, 확실히 좀 초반에는 양 팀 다 좀 중원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제 좀 중원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래도 이제 최근 폼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맨시티보다는 아스날의 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다고 보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현재 아스날이 맨시티한테는 크게 밀릴 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아스날이 현재 좀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더 낫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양 팀의 그런 좀 공격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흐름이 좋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상관없이 지금 공격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의 공격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맨시티가 이번 시즌 홈에서 이제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극강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덕배를 비롯한 몇몇 주요 선수들의 상태가 현재 정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최근 흐름이나 폼은 아스날이 지금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스날이 맨시티 홈 성적에 이런 좀 스크래치를 내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좀 맨시티 홈에서 아스날이 반전을 좀 만들 만한 그런 좀 저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아스날 사이드 한번 볼게요. 아스날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안 그러면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프랜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영케이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라리가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셀타비고 대 이제 라요.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직전 경기 세비야 상대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며 좋은 경기력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세비야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70%에 근접한 점유율을 가져왔고, 득점기에 또한 많이 만들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폼을 보인 그런 셀타비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좋은 경기력을 이번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긴 무승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그런 라요인데 직전 경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만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오랜만에 승리한 그런 라요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더더욱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롱볼 비중도 높은 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원정에서의 라요기 때문에 솔직히 셀타비고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타비고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셀타비고와 라요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로나 대 레알 베티스.
자, 일단 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윙어인 지금 사비오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사비오의 결장은 지로나 입장에서 타격이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베티스 역시 지금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로카와 그리고 지금 베린이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수비와 이제 미드필더진에서 결장이 있는 그런 베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의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제 홈 원정에서의 큰 편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연승 중인데 반해 원정에서는 4연패 중인 상황으로 최근 지로나의 홈과 원정의 성적은 좀 천지만별이다, 이제 천지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지로나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이제 원정 양인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좀 지로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지금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이 약한 그런 라이브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기록한 그런 베티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현재 베티스의 수비 밸런스는 그닥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또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점유율은 좀 엇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로나가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제 공격 전개가 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좀 베티스의 수비진을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최근 베티스가 이제 기동성 좋은 팀들 상대로도 다소 약한 면모를 좀 보이는 건 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어느 정도 지로나의 그런 공격에 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한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득점 기회도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제 상대 전적인데, 지로나가 10년 넘게 베티스 상대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독 이제 베티스한테는 많이 약했던 그런 지로나긴 해요. 그러니까 다 약간 좀 이런 상성적인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최근 흐름이랑 경기력 모두 지로나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10년 넘게 못 이긴 베티스를 이번엔 지로나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팀인 지로나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로나 승의 2.5 기준 오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로나와 이제 베티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대 이제 쾰른. 자, 일단 아우쿠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및 지금 팀 내 핵심 포워드라 볼 수 있는 데미로비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지금 데미로비치가 결장 중인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켈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지금 리그 기준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좋은 경기력을 좀 토대로 현재 지금 7위까지 올라온 그런 아우쿠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최근 흐름이 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도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이전에 뭐 켈른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다소 약한 대신
수비는 그만큼 좀 괜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로 결과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 최근에는 좀 실점도 많이 하면서 수비에서 많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좋지 못한 경기라고 보이고 있죠. 그렇죠? 뭐 가장 이제 최근에는 뭐 라이프치 상대로도 이제 5실점을 한 그런 켈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아우크스부르크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팀 내 지금 핵심 득점원인 데미로비치가 빠진 거는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데미로비치가 빠졌다고 해도 최근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켈른 상대로는 어느 정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좋은 공격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켈른 역시 최근 아우크스부르크만 만나면은 평소보다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며 이제 좋은 공격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 상관없이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로비치도 빠졌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켈른 상대로 4경기 연속 못 이기는 중으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흐름이나 폼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그래도 홈팀인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오바는 이거는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승이나 안 그러면 2.5 기준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르떼 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르떼 사랑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르떼 사랑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하브르 대 몽펠리에 경기. 자, 일단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인 상황.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홈팀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툴루즈를 잡으며 다시 상승세를 탄화했지만 이제 클레르몽 상대로 지면서 흐름 전환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툴루즈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패배한 그런 르하브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비기고, 그리고 이제 니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 6대2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몽펠리에가 굉장히 좀 그래도 시즌 중에서 가장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좀 보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파리 상대로 좀 대패를 하면서 다소 좀 흐름이 지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몽펠리에 역시 좀 흐름 전환이 이제 이 경기를 통해 흐름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역습에 특히 양 팀 다 좀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번 경기 역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 것으로 보고, 자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한 르하브르와 다르게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 전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역습 전개가 좋은 그런 몽펠리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좀 역시 결과와는 또 더불어 지금 어느 정도 득점 흐름도 좋은 그런 몽펠리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 팀의 공격 전개를 고려했을 때는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몽펠리에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이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몽펠리에 그런 수비가 안 좋다고 해도 공격을 잘 살릴지는 다소 좀 의문이 상황이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공격 쪽만 봤을 때는 몽펠리에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런 공격적인 부분과 더불어
그리고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지금 지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원정이긴 해도 몽펠리에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몽펠리에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몽펠리에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파리 생제르맹.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존 결장자들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윙어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연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다가 좀 최근 연패를 하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비아레알한테 진 경기가 있긴 한데 그 경기는 이제 1차전에서 마르세유가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좀 다소 힘을 좀 많이 뺀 그런 좀 경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진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좀 최근 좀 연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경기력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마르세유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니스와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몽펠리에 상대로는 무려 6골이나 넣으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도 이제 한동안은 좀 공격이 많이 좀 잠잠했는데 최근 좀 공격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죠. 아무튼 이런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개나 아무런 좀 기동성이 지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꼴통 집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꼴통 집사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사님. 자,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홈에서는 공격력이 좋고, 그리고 파리 역시 좀 공격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마르세유가 이제 가세 감독으로 전환된 이후 여전히 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파리의 폼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죠? 게다가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리그 기준 이제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리가 지금 원정에서 더 강한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승에 이제 고배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로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르세유와 파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한번 살펴보면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니스 대 이제 낭트. 네, 이거는 뭐 그래도 굳이 승을 본다고 하면은 니스 승을 보긴 하지만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니스 승 햄무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클레르몽 대 툴루즈.
네, 요거는 이제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이제 툴루즈 햄무나 안 그럼 무승주가 골라가는 경기 네, 이렇게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레디비시 한 경기 페에노르트 대 이제 위트레르트 요거는 그래도 페에노르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 햄무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아인토벤이 4명 상대로 이제 졌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페에노르트가 이게 되면은 조금 뭐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좀 따라잡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페에노르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위트레르트의 지금 최근 좀 좋은 경기로 고려했을 때는 대승까지 보기는 다소 이제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고배당 햄무 그리고 언어반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